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1702님 죄송합니다. 1702님이 안개가 자욱한 아침 출근길 창원입니다. 제이비 때문에 시사에 눈을 뜬 새내기입니다. 오늘도 기대할게요. 네, 우리 더마카 아침 컨디션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네,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정민성님이 자 시선 집중 모두 다가 갑시다라고 일찌감치 인사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아름다운 독도님은 아 배가 무지 고파요. 뜨끈한 국밥이 먹고 싶습니다. 왜 또 아침부터 자극을 하실까 이렇게. 네. 제이비도 국밥 좋아하는데 그죠? 아유, 국밥이 최고죠. 서민의 음식. 그다음에 배부른 걸로 따지면 최고. 뭐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배고프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밥은 대접은 못 해드리고 뉴스는 대접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네. 뉴스를 본격적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MBC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고 보도한 뒤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4시간가량 면담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휴대전화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최상병 사건 이후 처음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수사 대상이라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줬습니다. 네. 자, 이 뉴스 리포트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갈래의 문제가 확인이 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확인이 되나요? 자, 하나하나 한번 좀 짚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종섭 호주 대사가 제출했다는 핸드폰이 지금 핵심 의혹은 수사 개입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의혹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시점에 썼던 핸드폰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쓰기 시작한 핸드폰을 지금 제출을 했다라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자, 첫 번째. 이종섭 대사의 행위는 수사 적극 협조가 아니라 증거 인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최상병 사망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용산 등등과의 연락을 추적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출국금지 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협조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풀어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형사 피의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순진무구하게 듣는 검찰을 저는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수사의 직접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지 않습니까? 고발이 공수처로 접수가 됐으니까 그 공수처가 고발 직후 다시 말해서 수사 개시 직후 핵심 증거물 확보에 제대로 노력을 안 했음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종섭 대사 휴대전화 확보를 시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발 후 몇 달 동안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핸드폰 어디로 갔는지 현재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국금지 해제의 형식적 명분을 제공해버렸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수사에 구멍이 뚫린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구멍이 뚫리는 것은 망이 촘촘하게 형성이 돼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아예 망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용준 님이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가요? 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또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이후에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면서 고발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호주가 무슨 뭐 옆 동네입니까?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호주로 간 게 놀러 간 겁니까? 또 대사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라도 대사 업무 제쳐놓고 그냥 또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서 날아옵니까?
네? 이게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피의자 말을 잘 들어주는 공공기관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까루님이 이 정도면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휴대전화만 해도 그래요.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의 핵심 의혹이 그 7월 31일 그리고 8월 초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가 다 지난 새 핸드폰을 냈다. 그렇게 되면 7월 31일 지난해 7월 31일 밤 11시 50분쯤 02800으로 찍히는 전화를 받았고 그 번호의 주인을 확인해 보니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는 대통령실이었다. 실제 일정 시간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도 지금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건지 싶고요.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이 통화와 관련해서 자기는 일반 전화든 휴대전화든 어떤 전화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JTBC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대통령실과 통화한 자체가 없다는 거냐 아니면 통화는 했지만 최상병 관련한 얘기를 안 했던 거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에는 답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요. 그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 휴대폰이 종종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하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유동규 씨 기억하시죠? 유동규 씨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저기 그 창밖으로 던졌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건 많이 기억하죠.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휴대폰 뭐 확보가 결국은 핵심이다. 스모킹 거는 휴대폰에 있다. 이런 식의 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왔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 지금 사안에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이종섭 그러니까 그 대사의 휴대폰, 새 휴대폰을 제출한 행위를 어떻게 성격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답은 안 내려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아까 제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구속영장 청구는 보통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피의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핸드폰을 지금 바꿔버렸다. 그래서 이전에 썼던 증거가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핸드폰이 어디로 가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신병 확보도 되지 않고 다시 호주 대사를 부임을 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고래님이 눈 감고 아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5595님은 증거가 없다면 전에 쓰던 핸드폰은 왜 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런 물음들이 따라 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공수처가 부르면 온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부르고 또 올지 이것도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이 어제 언론 공지를 돌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도태우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검토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발언 5.18 관련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거가 과연 후보 어떤 적격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적격성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공천 이것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요청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공천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아무튼 요청만 한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각계에서 5.18 발언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니까 일단 이거를 1차적으로는 수용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 타임 늦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요청은 어제 있었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기 때문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이 도태우 후보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김경률 한지아 비대위원이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재검토 요청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톤은 높았는데 이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저께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탄핵당한 국정농단 세력을 공천하고 5.18을 부정하는 공천도 했다. 그야말로 극우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데 대해서 맞받아치면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극우 공천? 일베 출신 누구 있습니까? 여기 우리 일베 출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한데 있었다라는 보도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가 도태우 후보였습니다.
노태우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일베 게시물 20여 건을 직간접적으로 게시를 했다라는 거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다음 날인 2017년 3월 11일에 헌법재판소가 마녀 재판을 벌였고 헌법재판소를 수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공유를 하는가 하면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를 재판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글도 링크를 걸었다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5.18 발언 직후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조치에 나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한 일베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 타임 놓쳐버림으로써 5.18 관련 발언에다가 일베 관련까지 지금 추가로 덤으로 얹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한 타임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 타임 늦었다.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짚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남구의 작전을 피는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잣대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짚었었는데 며칠 뒤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8672님. 근데 앞서 나온 발언은 다양성이라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공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도태우 후보가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에 대해서 뭐 면밀히 살펴봤는데 우리 당은 뭐 다양한 의견이 수용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아마 그거를 좀 꼬집어 주신 것 같은데요. 5.18 유족회는 5.18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도태우 후보를 제명하라 이런 촉구를 했습니다. 공천을 번복하려면 비대위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15일에 광주를 방문하거든요. 네. 그 전에 이 논란을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요.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김부겸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컸다라고 회고하면서 더불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이제는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떨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상처를 보듬고 통합과 연대의 정신으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우리는 다 민주당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돌파해야 한다.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무너진다. 이제부터는 친명도 비명도 없다. 모두가 아픔을 뒤로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호소드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일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천 갈등의 상징적 인물들이 한날 한시에 단결을 외쳤습니다. 이로써 공천 갈등 국면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해숙 의원이 좀 탈당을 선언했던데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해숙 의원이 경선에 참여해서 패배를 했고 탈당 선언은 그 후에 나왔다라는 점에서 큰 명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해숙 의원은 경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위로의 말은커녕 혁신 대상으로 낙인 찍고 조롱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걸 탈당의 명분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전해숙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경선 패배로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에게 조롱당했던 의원 중에 탈당 선언한 의원이 더 이상 없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오히려 명분 없음을 입증하는 반증 사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함께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어제 결선까지 가면서 정봉주 원장과 겨뤘던 박용진 의원이 결국 탈락했습니다. 네. 근데도 그는 당에 남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만 대입을 해도 이야기는 뭐 대충 얼추 정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
파열음은 일단 정리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큰 틀에서 그러니까 진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목할 점은 파열음이 아니라 합창음 같은데 민주당은 공천 국면이 끝나면 윤석열 심판 구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기대한다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정교하게 전선을 치는가가 관건이겠죠. 자, 정치적 문제 외에 민생 문제 등등에서 어떻게 전선을 치느냐. 이걸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생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전선을 치느냐, 요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신조어를 얘기를 했어요.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이걸 합쳐서 이채양명주를 외친 건데요. 네. 어제 여당은 슬로건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요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 뜨고 있는 게 지민비주잖아요. 조국혁신당이 밀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외친 이채양명주가 국민의힘이 합니다와 지민비조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구도도 좀 살펴보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채양명주를 이야기한 것은 윤석열 심판 구도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심판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권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권도 나름대로 어떤 돌파 카드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대 정원 문제도 선거용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에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좀 대응 카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또 반문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관련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뉴스 전해드리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춘천을 찾아서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찾지하자는 지역은 호남, 제주도 있긴 있군요. 충북도 좀 있는데 아무튼 호남이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광주와 전남을 한 번에 묶어서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자 강기정 광주 광역시장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왜요? 전에 광주 개최를 좀 요청하지 않았던가요? 네, 바로 그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강기정 시장의 주장 들어보시죠. 광주와 전남에만 공동 개최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고 광주 전남 공동 개최라는 방식의 구색 맞추기 민생 토론을 진행한다면 이건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선거용 민생 토론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참고로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 경기에서 8번, 서울에서 3번, 그다음에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충남, 강원에서 각각 1번 열렸습니다. 자, 경기에서는 기초단체별로 돌았고 지방에서는 광역시나 도를 나눠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와 전남을 한데 묶어서 개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정 시장의 반발은. 자, 아무튼 강기정 시장의 비판이 바로 불참으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남의 경우에는 또 참여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저래 지금 호남, 광주, 전남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점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호남은 언제 가는가 뭐 이런 전망 기사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은 오히려 강기정 광주시장의 요청이 민생토론회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또 이렇게 되받아쳤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한 모든 지역의 국민을 만나러 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데요. 네. 관련해서 이거를 선거 개입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 이 논란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을 도는 것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잖아요. 자, 경기 지역을 8번 방문을 했다. 그리고 호남은 아직 찾지를 않았다. 바로 이런 어떤 대비 상황에서 이게 선거용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기정 시장은 그래서 그 전에 광주 개최를 요청하면서 또 선거용 부분들 언급한 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민생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뭐 그린벨트도 풀어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창면님은 제일 궁금한 거는 재원입니다. 그 많은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 지난주 저희가 경제적 참견 시점에서 그 문제를 잠깐 짚었던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